이제 원 진도를 좀 나가볼 테니까 책을 펴보고. 오늘 자시면 잘 들어? 그래서 오늘의 할 곳은 어디냐? 28페이지부터 정리를 할 건데, 야, 오늘도 이제 외울 것들이 이제 몇 개 좀 있어가지고 이따가 이제 공식 정리하면은 그거를 좀 외우고, 그 다음에 일단 오늘은 원의 방정식 하는데, 원의 방정식은 뭐 근데 우리가 이제 너희들이 2차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2차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2차 곡선이 뭐뭐를 얘기하냐면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렇게 네 개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네 개야.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러니까 포물 여기서 근데 너희들 이것도 배웠어. 이거 2차 함수, 2차 함수. 그래서 이제 이거 배우고 얘네들은 기하에서 이제 뭐 선택하는 사람은 배울 거고 아닌 사람은 막 배우고 뭐 그러겠지만 어쨌든 그런 애인데, 그래서 일단 이름이 원의 방정식인 것부터 얘는 함수가 아니지. 함수가 아니고 쟤네들 다 그런 애들이지. 그래서 우리가 원은 너희들 기억이 나겠지만 여기 a, b라고 했을 때 요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 p라는 애를 x, y로 했을 때 요 p의 자취인 거지. 저 특정한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만큼 떨어진 애들의 집합. 그래서 모임이지.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 함수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요 원은 저 중심좌표가 a, b고 반지름 r자의 원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지. 다 모든 거리가 이제 얼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원이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뭐 너희들이 하면 되는데, 얘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풀어서 쓴 애가 이렇게 는형 형태로 쓰는 요런 걸 이제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겼을 때는 얘가 이제 원이 되려면 요거 r이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r이 0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이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원이 아니지. 요거는 점이지, 점. 1,1이라는 한 점인 거지. 무조건 저 반지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요게 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일단 여기 앞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겼더라도 b와 bx 플러스, 자, 이렇게 생겼어도 원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앞에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돼. 저 개수가 달라지면 원이 아니야. 여기 앞에 개수가 달라지면은 그런 거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타원이 돼. 그러니까 원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A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X제곱과 Y제곱 앞에 개수가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정리했을 때, 요걸 정리했을 때도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했을 때도 어쨌든 반지름이 오락하는데, 그거는 뭐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원이다. 근데
원이라고 무조건 원이 아니고 요거 이제 정리했을 때 반지름이 무조건 0보다 크게 나타나야 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형 1, 2번은 뭐 별게 없어. 그건 별게 없고 그 다음에 유형 3번 볼까 얘들아? 유형 3번. 그러니까 3을 보면은 거기 보면 두 점이 있는데 이제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이거를 양극점으로 하는 원을 구해라. 그러면은 당연히 얘네들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고 얘네들 거리의 절반이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 찾는 거는 뭐 별로 안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제 유형 4번 보면은 뭐 3번까지 별게 없으니까 거기 보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 이거랑 똑같은 문제지. 여기 지금 A, B, C라는 세 점이 있을 때 요거에 이렇게 외접원의 결국은 여기로부터 세 점이 길이가 같은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 구하라 그러면 걔네 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외접원의 반지름 구해서 외접원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풀 때는 근데 사실 그런 문제 풀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저번에 우리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A, B, C, CA 길이를 구해가지고 얘가 일단 첫 번째로 직각삼각형인지 확인을 해야 돼. 왜냐면 이게 직각삼각형이면은 무조건 요 빗변의 중심이 원의 중심이고 요게 반지름 빗변의 길이가 지름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하는데 그거 해봤자 이제 별게 아니고 그냥 일반 삼각형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지. 그걸 다 대입해서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구할 때 이거를 그러니까 점과 여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보다는 그 원을 있잖아. 요렇게 일반형으로 놓고 그 130번 같은 거 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찾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3,0 대입하고 마이너스 3,2 대입하고 1,4 대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찾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 130번 풀 때는 요걸 참고해서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 요게 이제 외접원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 뭔가를 하기 전에 어쨌든 너희들이 빠르게 이렇게 찾아서 여기 직각삼각형이지만 빨리 확인을 하고 직각삼각형이 아니다. 직각삼각형이 끝나는 거고 직각삼각형이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대입해야 돼. 여기다가. 왜냐면 저 표준형에다가 대입하면은 미수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금방 찾을 수 있다. ABC.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두고 세 점을 지나는 원이 결국은 외접원이다. 이것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됐는데 야 이게 133번이 아까 내가 얘기한 거지. 133번 얘가 원을 나타내려면 그거를 너희들이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반지름이 0보다 크게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 한번 해보자. 133. 이것도 133 플랫 때 너 또 자고 있는 지금 이거 그죠. 플러
얘기는 그런 거야. 그래서 아까 보면 저런 식으로 정리되겠지.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나오면 요놈이 너무나 크다 해서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나오겠지. 그래서 원이 되는 조건을 구해라 하면 별게 없어. 원이 되게 하려면은 저거다. 아 근데 만약에 막 아무튼 간에 기억니은 디귿 뭐 있고 하면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여기 x제곱과 y제곱 앞에 일단 1차적으로 요 개수 같아야 되는 거 요거는 잊지 말고 그렇게 해야지 원이 된다. 그 다음에 그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 또 뭐 별거 없지. 그거 이렇게 y축에 접하는 원이면 그 원의 중심각도가 a, b면은 이 반지름의 길이가 a랑 똑같아야 되니까. 야 근데 이 문제 풀 때 이제 그 답이 보통 안 나오는 게 언제냐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0보다 큰 쪽에서 접하면 그런데 이렇게 0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접한다 치면은 저 a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놔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통 요 부호 요거 부호 틀려가지고 안 나오거든. 그 부호만 이게 몇 사분면인지 잘 보고 저 부호만 잘 맞춰주면 돼. 부호만. 그러니까 x축 위에 있는 원도 만약에 x축이 있는데 요 밑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생겼다 치자. 그러면은 요거까지는 맞는데 저게 아니지.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요 반지름 찾을 때 마이너스 이거는 솔직히 놓는 거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얘는 요 반지름 찾을 때 요 b제곱이냐 이제 이게 사실 정확히 하면 그러니까 요거란 얘기지. 그건 뭐 너희들이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 이거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니까 저게 음수면은 뭐 내가 마이너스 a로 했으면은 요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그냥 이거를 내가 마이너스 a, b라고 생각했으면은 근데 사실 이런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찾아도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문제냐면은 그거야 그거 유형 7번 이제 사실 그때가 문제거든. 저거 그러니까 저게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 반지름 찾을 때 부호 잘 신경 쓰면 된다 요 얘기인데 얘는 사실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유형 7번이 문제지. 요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일 때 그러니까 요때는 뭐가 문제냐면 요런 거는 a, b가 어차피 값이 다르니까 우리가 뭐 저보호를 하든 저보호를 하든 막 나중에 너희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데 얘는 얘가 이런 식으로 되는 말이야. a, a고 반지름도 a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뭐 예를 들어 이쪽에 있다. 그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반지름이 r이다. 만약에 그러면 이 중심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니까 식이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보통 요거 세울 때 틀린단 말이야. x축, y축 동시에 접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반지름 이렇게 줬을 때. 그래서 거기 지금 그 네 가지가 있는 거야. 유형 7번에. 그것만 안 헷갈리면 돼.
야, 그래서 그 140번 한번 해보자. 140번. 그래서 여기가 140번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x축, 야, 그러니까 요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a는 0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있는 거지. 여기. 그러니까 사실 얘는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마이너스 2,2에서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랑 비교해서 그냥 바로 A는 2, 이거는 4 해서 B가까지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뭐 굳이 뭐 이거를 X축에서 동시에 접한다고 막 계산해서 찾을 필요 없고 그냥 이거는 바로 찾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유형 8번. 야, 요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이거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이거는. 야, 이거는 시험에 100%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직접 물어보느냐 뭐 다르게 물어보느냐 요 차이지. 요거는 이제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원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원이 있는데 요 한 점 P에서 요 원 위에 원 위에 Q가 돌아다니는데 요 PQ 거리 요거의 이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찾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최대는 얘 원의 중심부터 여기 반대쪽에 이렇게 오면 되지. 그리고 최소값은 여기 오면 되지. 여기. 그래서 최대값은 요 원의 중심부터 높이 거리 D라고 하면 거기다가 반지름 더한 게 최대고, 그 다음에 반지름 뺀 게 최소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그 원하고 점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원이 있을 때 요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 구해라 했을 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요 원의 중심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 오면은 거리가 최소고, 요 반대쪽에 이렇게 오면은 최대고,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D 플러스 R이 최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직선까지 거리나 점까지 거리나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144번을 한번 해볼까? 그 위에 건 쉬우니까.
야, 근데 얘는 지금 뭐 1번이야 당연히 뭐 할 수 있는데 PQ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요게 어쨌든 간에 뭐 예를 들어 P가 여기 왔다 이렇게 돼서 여기 평행사 변형이 되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무조건 얘랑 이렇게 해서 얘랑 이렇게 무조건 대칭이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 PQ 길이는 무조건 PM 길이의 2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저 PM 길이의 최대 최소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PM 길이의 최대 최소는 이제 구하기 쉽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하면 돼. 이게 평행사 변형이라서 서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거를 이렇게 이등분하기 때문에 PQ 길이를 결정하는 거는 PM 길이가 결정하는 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올 때가 PM이 최대, 여기 올 때가 최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0,0부터 여기 거리가 5니까 5에다가 반지름 더하면 최대. 그 다음에 반지름 빼면 최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기다 2배 한 게 PQ 길이의 최대 최소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알겠지? 그 이제 평행사변이 아무튼 이런 거 나오면은 이 성질을 잘 써야 돼요. 평행사변 성질 뭐 하나밖에 없잖아. 뭐 중점 일치하는 거 그렇지?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야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이거 다 중요한데 야 이거 일단 145랑 146 이거 다 중요하다. 145랑 146 일단 한번 해봐. 145, 146 우리 이거 중점의 자취의 길이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했지만 일단 시작은 이거는 거야. P 중간에 이용하는 저 A, B를 놓고 실제로 그 구해야 되는 M 값이 중점이 X, Y라고 우리 X, Y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게 자취지. 그리고 P는 원 위의 점이니까 A, B 관계식은 항상 나오게 돼 있고 우리 이거 많이 했잖아? 그러면 이제 너희들 3번으로 A, B와 바로 X, Y 사이에 이제 관계식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치? A는 2x-2 그래서 이거 구하려면 대충 지금 여기다 야 이렇게 되니까 너무 이렇게 넣지 말고 이걸 바꾼 다음에 넣어야겠어. 이것도 빨리 풀면 너무 공적이니까 이게 그래서 저게 이렇게 되잖아. 여기다가 넣어야지 한 번만 넣지, 그렇지? 처음 상태에서 넣으면 우리 4번 넣어야 되잖아 A, B 자리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얘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정리한 후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으면 2x-2 1 이런 식으로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2 빼내면 4가 되잖아.
4로 나눠주고 그 원주 길이 구하면 되겠지. 원이 나오니까. 그래서 답은 원주 찾는다. 대입할 때는 꼭 저렇게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한 번만 낼 수 있게. 요 종류 했고 이제 146번 종류도 우리 많이 했지? 그래서 145번 우리 이거 직선에서 했지만 어쨌든 요렇게 자취 찾는 거는 절대 잊으면 안 돼. 이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되는 지구하는 방식이니까. 항상 똑같으니까. 야, 그래서 146번에 일단 이렇게 A, B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 알겠니? 이제 엄청 중요한 사실 146번이 이 문제 자체는 쉬운데 앞으로 이제 너네가 심화 문제 할 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왜냐면 일단 그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그 조건 PA 제곱 플러스 PB 제곱을 한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건 너희들 PA 제곱 플러스 PB 제곱을 한 게 원이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원이 나왔지. 그러니까 이건 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x축 y축 a, b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원 위에 이 a, b가 막 돌아다니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은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4의 제곱에 요거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 그러면 이거는 뭐냐? 우리 앞에서 많이 했잖아. a, b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하고 거리의 제곱한 값이지. 그러니까 요렇게 해석을 해야 돼. 요거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4의 제곱은 이게 물론 원 모양처럼 생겼지만 어쨌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게 요거를 내가 원이라고 했을 때 요 반지름의 최대 최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희들은 근데 문제 풀 때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를 a, b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의 거리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뭐 여기 어디쯤에 있을 거라고. 그렇지? 여기 어디쯤에 있으면은 요 a, b는 이 위를 돌아다니니까 당연히 요 거리의 최대 최소는 요렇게 될 때가 최대고, 그렇지? 여기 올 때가 최소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까 한 거지. 그거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가 5니까 여기에서 반지름 한 번은 빼주고 한 번은 더해주고 이런 식이야. 되겠지? 요거 아주 중요한 거 146번.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왜냐면 실제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145번이나 147번처럼 그냥 자취를 구해라 이런 건 잘 안 나와. 너희들이 이렇게 자취를 구해서
다른 또 다른 놈의 요 자취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거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요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요게 이제 제일 쉬운 형태고 이제 좀 이따가 너희들 이제 집에 가서 아니 집에 가서 아니 다음 시간에 우리 그 특강 시간에 푼 문제 보면 이제 이거 끝판 같은 문제가 나올 거거든. 그거를 이제 해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학교 시험 잘 보려면.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요거부터 시작이야. 요런 거부터 차근차근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튼 요걸 보면 거리 제곱이다 이렇게. 야, 그 다음에 그 부원의 일단 우리 유형 12를 먼저 봐야 돼. 요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거. 내가 저번 시간에 우리 그 유형 12번을 보면은 어떤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요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여기에 그 도형과 도형이 오는 거, 여기에 도형과 도형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도형과 도형이 오기 때문에 여기가 직선일 수도 있고. 근데 직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가 교점 찾기 쉬우니까 너희들이 굳이 이제 뭐 저거를 안 쓰고 찾았겠지만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은 찾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런 원이 있고 요런 원이 있을 때 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인 거야. 지나는 도형이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그것도 이제 저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왜냐면 원 같은 경우는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왜냐면 직선처럼 우리가 쉽게 못 찾잖아. 그래서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 도형이 뜻하는 건 뭐냐면 두 원에 저 두 원이 교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저 두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이제 하나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교점이 생겼어. 그럼 이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인 거야. 근데 이거는 k 값에 따라서 무수히 많지. 그러니까 막 요만 제일 작은 거는 근데 이거 야 이것도 알아둬야 되더라.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이제 원이야 일단 k 값에 따라서. 왜냐면 이게 왜 원이냐면은 이거 정리하면은 k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의 y제곱 이렇게 생기잖아. 그럼 내가 아까 요 x제곱하고 y제곱 앞에 개수가 같으면 원이 나온다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들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일단 너희들 기억해, 제일 작은 원은 이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제일 작은 거고. 알겠지? 그것도 나와 문제에. 요렇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구해라. 그러면은 두 교점을 이렇게 지름으로 하는 거. 왜냐면 이게 이렇게 엄청 큰 원도 만들 수 있고 계속 무한히 계속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이게 원이 아닌 거는 딱 하나밖에 없지. 뭐냐면 제곱이 없어져 버릴 수 있게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지. 그리고 k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은 무조건 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요거 하나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름이 뭐냐면 이제 공통현이라 그래. 우리가 원에서 이제 요거를 현이라 그러잖아. 원 안에서 이렇게 되는 현이라 그러는데 요 공통현은 지금 이 원에도 속해 있고 요 다른 원에도 속해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요 공통현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무조건 직선 또는 원밖에 없어. 근데 직선은 딱 하나뿐인 거야. 원은 엄청 많아. 이거는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은데 직선은 딱 한 개만 나오는 거야. 한 개만 있는 거야. 알겠지? 직선은 딱 한 개고 그게 k에다 마이너스 1대 1 거야.
그러니까 결국 K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는 거는 결국 이렇게 두 원이 있을 때 이 두 원을 이렇게 빼면 공통현이 나온다 이 얘기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 되겠지? 그거까지만 이해하면 돼.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공통현을 구하고 우리가 그걸 구하고 이런 걸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럼 일단 얘들아 한번 149번을 한번 봐볼래? 149번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현 문제를 하기는 이용하는 건 한번 해봐. 149번 어떻게 하지? 아우 이것도 겁나 중요한 거 이것도 이것도 자느냐고 이거 하나도 안 내가 뭐 자는 것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어. 잘 수 있지. 그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저거를 또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저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내가 야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둘레를 이등분하느냐 중요한데 지금 그 애초에 원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얘가 그 요놈 자 해서 봐 그러면은 16에다 4 20이니까 4 요놈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이거지. 단계일자로 오는데 그러면은 둘레를 이등분한다는 얘기는 요 얘기야. 얘가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여기가 다른 원이 이렇게 되는 게 둘레를 이등분하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 얘가 지금 말을 어렵게 줬지만 두 원의 공통현이 저 이등분 되어지는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돼. 이거 말고는 이등분이 될 수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요 두 원을 빼가지고 공통현을 구한 후 그 공통현의 방정식이 요 원의 중심을 지나게. 그래야 요런 식으로 만나면서 요 놈이 얘인데 요 놈이 얘인데 얘의 둘레를 이등분을 하잖아 이렇게. 이해가니? 그래서 그런 문제야. 그래서 149번은 둘레를 이등분한다는 얘기는 둘의 공통현을 구했을 때 걔가 이등분 되어지는 원의